삶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 입구 건널목에 조그만 빵집 하나가 문을 열었다. 두세 평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 빵집의 이름은 밀도. 흥미로운 건 식빵만 만든다는 것. 빵집 딸 출신인 아내를 위해 잠깐 들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빵을 사지 못했다. 오전에 나온 식빵이 다 팔리고 없었기 때문이다. 빵을 살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서였다. 그 사이 빵집의 줄은 더욱 길어졌고 결국 바로 옆 카페를 인수해 확장 공사를 했다. 괜한 호기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빵 주인은 일본에서 제빵 기술을 배운 뒤 시오코나라는 빵집을 10년이나 운영한 업계에서 유명한 셰프였다. 식빵 전문점을 열 것은 한 가지 빵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오랫동안 만들 수 있는 빵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하나의 본질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그 대상이 바로 식빵이었던 것이다. 심플 라이프가 유행이다. 물건과 시간, 인맥까지 버리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고 그들의 생각과 노하우를 담은 책들이 서점 한쪽을 점거한 지 오래다. 그런데 그 심플 라이프가 그저 비우고 버리고 정리하는 간소하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 심플 라이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철학이다. 철학이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자 삶의 방식이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플해질 수 없다. 오래된 형광등을 버리고 무인양품에 조명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브랜드가 그 사람의 생각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법이다. 방 안에 오래된 가구가 빼곡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심플 라이프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한 집착.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했고 거창한 모험과 도전을 선택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내게 힘을 주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다. 책상 앞과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만의 뚜렷한 기준과 이유가 필요했다. 산책, 독서, 필사, 음악, 팟캐스트. 내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한 작은 힌트이자 소스라고 할 수 있다. 산책을 하면서 조용히 밀려드는 생각들, 필사를 하면서 공감하는 영역들, 팟캐스트가 들려주는 방대한 지식들에 호응하는 나를 보면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마치 빵집 밀도의 셰프가 수많은 빵들 중에서 식빵을 선택한 자신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불필요한 다른 제빵 기술은 물론 10년간 운영하던 유명 빵집의 한 판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스몰 스텝은 내 삶의 본질을 발전하기 위한 나침판이자 시험대 역할을 해주었던 셈이다. 비교 금지. 삶의 방식이 분명해지면 한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심플해진다.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에서 자유로워진 덕에 여유로움이 주변을 채운다. 아울러 그 삶을 지켜가기 위해 자신의 삶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명하고 뚜렷한 주관과 가치가 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번은 중견 기업으로부터 입사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연봉과 조건이 내 이름을 걸고 일해보겠다는 결심을 흐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입사를 포기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아본 회사의 문화가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저 남부럽지 않은 남들만큼 사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배워온 탓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의 삶이 당신이 선택한 삶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의 희열을 맛볼 수 있다. 그 결과가 돈과 명예는 아닐 수 있다. 대신 이제껏 누리지 못하고 미뤄왔던 진짜 보람과 만족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생각보다 심플할 것이다. 관찰의 쓸모. 넨도라는 일본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대표인 오키 사토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7살짜리 반려견을 산책시킨 후 늘 같은 카페에 같은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항상 카푸치노 한 잔을 주문한다. 점심에는 항상 같은 국수집에서 같은 메뉴를 먹는다. 그에겐 하얀 셔츠 40벌과 검정 바지 20벌이 있고 속옷과 양말도 검은색만 입고 신는다. 항상 같은 색의 터틀넥과 청바지 입었던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컬러의 티셔츠를 입는 마크 주커버그가 떠오른다. 문득 궁금해진다. 왜 그들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것일까? 그것이 독보적인 창의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관찰의 힘. 오키 사토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관찰의 힘을 기른다고 했다. 매일 같은 식당과 카페를 찾는 그는 망가진 의자 하나도 크게 다가오고 음식 맛이 바뀌어도 금세 알아차린다고 한다. 이리저리 여러 카페와 식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제품과 아이디어에 약간의 변형을 더한 그의 작품은 어쩌면 매일의 반복된 일상에서 나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 있다. 그 누구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아주 단순한 직업들을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달인이 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무슨 일이든 그렇게 오래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큰 돈도 벌 수 없는 일을 수십 년간 하는 사람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설사 오랜 시간 같은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그저 생계를 잇는 데 그친다면 방송에 나오는 달인들처럼 그렇게 신명나고 창의적으로 일하진 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단순하고 평범한 일을 수십 년간 비범하게 해내는 달인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 어쩌면 자신의 일에서 아주 작고 사소하고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는 세밀한 관찰의 힘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관찰의 힘은 스몰 스텝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기도 하다.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다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똑같이 보였던 나무들도 전혀 다른 잎과 줄기와 열매를 가진 독특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시간과 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풍경의 차이를 알아차리게 된다. 매일 쓰는 세 줄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을 깨닫기도 한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을 통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도약하는 것이다. 지루한 일상은 없다. 일상이 지루하고 무료해지는 건 그 일상에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 변화를 알아챌 만큼의 세밀한 관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밀한 관찰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반복을 통해 가능하다. 치고 도는 일들에 휘둘리지 않는 시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작은 시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평범함 속에 숨은 비범한 차이가 보인다. 그 결과가 꼭 오키사토 같은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대표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매일 조금씩 삶의 변화와 즐거움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쾌거다.